AI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우리 유영만 교수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본으로 살고 계신가요? 복사본으로 살고 계신가요? 원본으로 살고 있죠. 원본이지 네.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복사본인데.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다른 원본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따라하면서 복사본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한 걸 자꾸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원본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의 원본을 계속 복사하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을 한자로 복사라고 합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그 복사할 때 복이고 죽을 사자를 죽을 사자를 쓰는 거죠. 네.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 봐요. 네. 자,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여러분 예전에 도서관을 가고 책을 찾아봤는데 요즘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로 가시나요? 네, 바로 AI한테 물어보시죠. 물어보죠. 그렇죠. 네. 우리 AI한테 뭐 물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A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뭐 맛있는 뭐 주변 네. 맛집 검색해줘. 그다음 맛집 찾아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박철규 아나운서랑 같이 하니까 둘이 케미가 어떨까 좀 알려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거기서 오늘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저도 물어본 거죠. 육아할 때 요새 애가 막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뭔가 막 계속 울고 이러면 그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의지를 맞습니다.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면 저쪽에 느낌표를 찾기 위해서 막 이제 거리를 방황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제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궁리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GPT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GPT가 이제 물음표에 느낌표를 주지 않고 느낌표 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 마침표를 따다다다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종지부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의 궁금한 거, 인생의 고민 이런 걸 AI가 답을 주잖아요. 그럼 AI가 찾아준 답대로 사니까 이제 AI의 복사본이 대량 양산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의미가 바뀌니까 성공에 이르는 방법도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AI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안 궁금하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 너무 궁금하니까 마치지 말아주세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 성공의 첫 번째는요,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100m를 10명이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뛰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 상대가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1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1등이면 영원히 1등이 될까요? 네, 또 다른 1등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원 싸움은 경쟁 상대가 항상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경쟁 상대가 될까요? 예, 어제의 내가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어제 행동했던 거,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싸움의 성공은 어제와 다르게 계속 변신을 거듭해서 대체 불가능한 이제 원본이 되는 것이고 넘버원 싸움을 하면 대체가 가능한 복사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어제와 나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토끼하고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동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첫날 교과목은 수영학이야. 그러면 토끼하고 오리 중에서 수영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는 왜 오리만큼 수영도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토끼 수영 배우, 조금만 웃어주세요. 강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수영 배우다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죽은 엄마 때문에. 오리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자, 이제 갔다 왔는데 또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긴 거예요. 여기 누가 제일 신날까요?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요.
토끼. 이때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러면? 거북이가 아니고 왜 거북이를 얘기하지? 오리. 오리.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요. 겨울에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오리 보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해서 너는 왜 토끼처럼 겨울에 산등성에 못 올라가냐. 그래서 이제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을 기다렸다가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왔어요. 거기서 오리 빙벽 타다가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걸리고 관절염 걸려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그래서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해가 안 가시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오리는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능력을 토끼는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토끼한테 수영을 가르치면 토끼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못합니다. 근데 오리는 또 겨울에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능력을 계속 가르치면 그 사람은 또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는 건요. 하늘에 별 보는 것처럼 쉬운 거야.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걸 잘하는 거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별 따지 마시고 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도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유명명 선생님은 뭘 잘하세요? 저 잘하는 거요? 네. 저 잘하는 게 뭐 이제 개그,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앞에서 뭐 이렇게 상황 짜가지고 이렇게 개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웃겨주는 거 이런 거 그럼요. 그런 게 잘하는 거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의사하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겠어요? 의사도 뭐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런 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치과 뭐 이런 분야는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상환 교수님이랑 친해서 그래서 정형외과 뭐 이런 쪽은 조금 그렇고 약간 분야별로 있으면 그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 우리가 아픈 역할은 잘하는. 그러니까 아픈 역할을 잘하는데 맞아.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 관중들을 감동시킬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한 거고 이걸 전문 용어로 코나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코나투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여기 여성분들 오셨는데 명절 때 시댁에 가실 때 혹시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네.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시댁하고 나하고 정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조금만 웃어주세요. 자, 코나투스는 내가 하면 신나는 일, 즐거움을 주는 일 정서가 있고 내가 하면 아픔을 주는 정서가 있어요. 아픔을 주는 일은 가급적 끊어버리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정서는 2배로 늘리고 그게 바로 이제 코나투스예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색깔을 잘 찾으시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AI 시대 성공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원심력이 아니라 이제 구심력으로 사는 거예요. 구심력. 자, 여러분 원심력은 뭐냐면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바깥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나 SNS 채널을 보면 누가 이런 거 하면 좋다고 한다더라. 그죠? 예. 비타민 C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한다더라. 예? 뭐를 먹으면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하면 좋다고 한다더라. 여기서 주어가 다 남이에요. 남. 내가 주어가 아니야. 그런데 이 원심력대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정보에 휩쓸려서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제가 보기에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면 신나는 일을 찾아서 이제 구심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구심력은 뭐냐면 주어가 나야. 내가 잘하면 신나는 일. 그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계속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눌하지만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경험했던 자기만의 스토리를 해요. 그래서 사회가 정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방법을 개발해요. 여기 한 글자 차이예요.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법대로 안 되면 내가 한번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실험해보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 탄생하는 법이 뭐냐면 방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법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판단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개발하는 저는 방법 개발 전문가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한때는 원심력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 고시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재미없는 공부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계속 할까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네, 그거를 진짜 역사적으로 강한 의지죠. 유명한 분석 갱유 사건이라고 해요. 와. 분석 갱유 사건을 모르시면 빨리 검색해 보세요. 자, 아무튼 사회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 고시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시 공부를 하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제가 잘하면 신나는 일, 저는 저의 코나투스를 찾은 거죠. 아,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된 거죠. 아니 뭐지? 아니 갑자기 아니, 잘 나가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니 저기 엄청 교수님인데 스스로 약간 지금 구심력, 원심력 되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자, 아무튼 무게중심을 나한테 두느냐 바깥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최근에 사실 김혜모 선생님 정보가 뭐 너무 어떤 걸 많이 많잖아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한 최근 거. 네네 많이 경험하죠. 네, 뭘 하세요 요즘에?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마라톤도 뭐 많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운동도 뭐 많이 하고요. 네. 뭐 운동에서 그런 책도 많이 보고요. 책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그 천명관 선생님의 이번에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이 선생님이 어떻게 책을 썼나, 어떤 걸로 살아오셨나 해서 그 전에 책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없는 경험이 또 많더라고요. 네. 네. 저는 아무튼. 사실 영화 같은 것도 보기 전에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이 좋지 않으면 이 영화 별론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리뷰에 내가 좀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심력 말고 구심력으로 사시려면 여러분이 직접 겪어본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괴테가 말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곳, 그 다음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당신이 읽는 책, 이게 너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얘기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실 거죠? 네. 예, 아침에 또 출근하실 거고. 그러니까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가지 마시고 딴 데를 가세요. 다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우리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아주머니들만 만나지 마시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합법적 외출을 지금 권하시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현대인들이 거의 책을 안 읽잖아요 요즘에. 네네. 성인 10명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6명에서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안 읽지만 책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마시고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른 책을 읽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면 내가 나만의 스토리가 생기고 나의 경험적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돼서 내가 이제 무게 중심을 잡고 구심력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우,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성공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은 답안지에 있지 않고 문제지에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영원 선생님 혹시 학교 다닐 때 답안지 잘 쓰셨나요? 답안지는 잘 못 썼는데 질문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요? 와, 그러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재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잘 녹아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예. 질문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AI 시대가 오기 전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생들 제자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교수가 문제를 내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정답을 잘 찾아내는 모범생은 AI가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느냐? 모험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잘 따라가고 주어진 답을 잘 찾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AI가 쩔쩔매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교수님 스타일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장난을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언어의 유희입니다. 고도의 언어 변주예요. 저보고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재 개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야? 뜨거운 바다. 바다. 열바다. 이런 게 아재 개그예요. 아니 그래도 아니. 교수님 일정 부분 약간 아재 개그 느낌은 조금은 있는데 아니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재 개그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모험생, 모범생, 문제야 이런 건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개미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개미 다리. 개미다리. 네, 개미.
개미 다리는 몸에 6개가 붙어 있고 6개. 예. 머리에 우와. 더듬이가 있어요. 2개. 근데 사람들이 개미 다리가 8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다리가 아니고 더듬이에요. 좀 개미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좀. 아니 개미다리. 개미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진의 다리가 뭘 세고 있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자, 그런데 아이, 조금만 웃어주세요. 강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자,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 진해를 만났어요. 개미가 진해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로. 야, 진해야, 넌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근데 개미가 진해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그러지? 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애예요.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전대미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걸어가던 길을 멈춰서서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낯선 질문을 던져서 틀에 박힌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낯선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질문술사가 이 시대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세계 최초로 던진 사람이 있어요. 다이슨 선풍기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다이슨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모든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선풍기에 혁신을 거듭했지만 선풍기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가정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될까? 없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플러 있잖아요. 스테이플러에는 침이 있어야 될까? 스테이플러에 침이 없는 스테이플이 없는 스테이플러가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뭐뭐에는 뭐뭐가 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는 메뉴가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음식점에 꼭 메뉴가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 메뉴 없는 음식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 주방장이 이제 기분 나쁜 음식 만들어주고, 기분 좋으면 자기가 만들어줘.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과 습관에 박혀 있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당연.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 네,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공은 제가 보기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은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신을 거듭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책을 100권 썼는데, 책을 또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와 다른 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00번째 책을 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집도 냈어요. 시집. 제가 시집 낸 거 제목 알려드릴까요? 네,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는 시집도 냈어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성공한 사람은 어딘가에 정체돼 있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서,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체력을. 제가 사실은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을 뛰다가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갔을 때에는 성공했거든요.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은 실패했고 킬리만자로는 성공했고, 그러면 두 그 레이스의 차이는 정신력의 차이일까요? 체력의 차이일까요? 체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변신을 거듭해서 동사를 계속 바꿔 나가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AI 시대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 깨달음을 주신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티봇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자, 시청자 질문. 평생 남편과 자식만 챙기며 살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어느 대학을 갈지 진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인생의 활로가 열리는 진로는 앉아서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코나투스라는 것은 어떨 때 신나는 건지를 찾아내려면 이건 마주침의 선물이에요. 자꾸 부딪혀봐야 돼요. 여기 제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밥맛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잖아요. 만나야 알 수 있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신나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가 제 강의가 진행에 많이 방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몸으로 부딪혀봐야 몸으로 알 수 있지 머리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도전해 보면 그거에 대한 깨달음으로 또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